네, 2월 증시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2월 증시를 앞두고 머니투데이 방송 자문단은 과연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변수부터 그리고 그들이 꼽은 업종 최선호주까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의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증시에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 꼽아봤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자문단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 밖에는 환율이나 제롬 파월, KRX 300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 변수에 대한 의견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시죠.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등장을 하면서 각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이에 따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스타일의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 자문단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어떤 걸까요?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시장에 당연히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하겠죠. 인프라 투자로 미국의 건설 경기 호황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쓰이는 자금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앞으로 하나의 과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무엇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았던 바가 있습니다. 올림픽 전후 내수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글로벌 관광객 입국에 따라서 관련한 수혜업종 기대감을 품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행주가 좋았던 게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자문단 코스피 예상 밴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좋은 쪽이 우세합니다. 5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게 2600에서 2650선이고요. 그 뒤로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짙어졌죠. 2500에서 2550포인트까지 예상하는 의견들도 다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역시나 지금 900선에서 950포인트대 지금 자리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선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확연하게 1월 자문단 답변보다는 낙관적인 시선이 조금 더 줄어듦을 느끼는데요. 61%로 가장 큰 답변율을 차지하기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지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그려왔었던 1월이었는데 과연 2월은 어떻게 볼 것인가? 3,000선 도달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며 미래에셋대우의 센터장 의견을 내놨고요. 또 양기인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부담될 수 있다. 올해 고점은 2,800포인트 내외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의 의견 보면요. 상반기 중 3,000선 돌파 시도 가능할 것으로 또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줬죠. 인프라 투자, 금융규제 완화 시 증시 낙관론은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특정한 변수에 대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네요. NH투자증권의 의견이었고요. KB증권의 서명호 리서치센터장, 아시아 대표 제조업 신흥국인 한국 증시 올해는 3,05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다. 연간 상승세를 이야기해 줬네요. 기대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주도 업종과 최선호주 어떤 게 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최선호주로 네이버, 펄어비스, NC소프트, 한미약품을 꼽았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쪽의 종목군들을 다소 많이 포진시켰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주도주 IT 섹터,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지난 금요일에 다소 크게 출렁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보도록 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요. 대신증권에서는 시클리컬주, 반도체주를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경기 민감주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00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 있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KB증권에서는 최선호주 딱 꼽아주셨네요. 두산인프라코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신도시 개발이라던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다라는 최근에 증권가 의견들 많이 나오니까요.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럼 코스피를 봤으니 코스닥을 들여다봐야겠죠. 2월 랠리가 가능할 것인가? 일단은 미래에셋대우에서는 2월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거래소 이전으로 수급은 다소 우호적일 것이라는 판단 내놓고 있고요. KRX 300지수 발표에 따라 연기금의 벤치마크 변경 등 상반기 정부 정책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2월에는 추가 상승 개연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신한금융투자증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신증권의 김재중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중국 소비주, 정책 수혜주가 조금 유망할 것이라며 언급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정책 모멘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2월에도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NH투자증권의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KRX 300에 대한 의견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KRX 300 지수가 오늘 출시가 되죠. 시장 영향과 전망 질문을 미리 던져봤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제약바이오주, 중형주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 당장에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다른 의견도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넘어가 봐야겠죠. 김재중 센터장입니다. 단기적인 수급 효과보다는 중장기 수급 안정성이 강화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코스닥 대형주 수급에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콕 집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KRX 300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좀 큰 틀에서 지수 자체에 대해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KB증권에서는 KRX 300 지수 출범에 따른 종목별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파생상품 ETF 등 미비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KRX 300 자체가 등장하는 것은 긍정적이겠으나 전체적인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주 영향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나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신한금융에서는 IT주 빅사이클 환경이 지속되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의 우려를 살짝 덜어내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어볼까요? 대신증권입니다. 국내 수출주 부담으로 작용하겠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 견고한 반도체 업종은 피해가 적을 수 있다라며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았고요. 보호무역 강화 주요 업종은 백색 가전으로 수출 비중도 크지 않다. 일단 전체적인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 2월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머니투데이 방송 자문단이 만장일치로 언급을 했습니다. 1,050원에서 1,10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흐름을 점검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자문단의 의견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장 전략들 이어가 봐야겠죠. 이항영 전문위원 그리고 홍춘욱 교수와 함께 전체적인 의견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